인간은 때로 가장 잔혹한 진실을 마주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었던 자의 배신이죠. 왜 어떤 이들은 우리의 기대를 조롱하듯 무너뜨리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들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감춰진 배신의 민낯을 파헤치고 그들에게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둠 속에서 진실을 발견할 용기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고 당신의 가장 깊은 신뢰를 배신하며 결국 당신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넘어갑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신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 우리는 그들을 알아보고 단호하게 돌아서야 합니다. 그들과는 말조차 섞지 않는 것이 당신의 삶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한때 당신의 모든 것을 공유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언제나 당신의 편이었고 당신의 비밀을 지켜주었으며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당신이 고민을 털어놓을 때마다 밤새도록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당신이 좌절했을 때는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깊은 신뢰를 보냈고 그와 나눈 모든 순간들이 진실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삶의 일부였고 당신은 그와의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가족만큼이나 중요한 존재였고 미래의 계획에도 항상 그를 포함시켰습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생각과 감정을 숨김없이 드러냈으며 그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고 그의 존재 자체가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완벽해 보이는 관계 속에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질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당신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친구의 이면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입에서 당신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들이 마치 소문처럼 흘러나오고 당신의 실패를 비웃는 조롱이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들은 당신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이용하고 당신이 아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합니다. 당신은 마치 차가운 물속에 던져진 듯한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당신의 뇌는 혼란에 빠져버리고 심장은 얼어붙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과 무관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들춰내어 대중 앞에서 조롱하고 당신의 노력을 폄하하며 당신의 성과를 가로챕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미안함조차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옳다는 듯한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믿음은 산산조각 나고 세상은 온통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듯합니다. 배신당한 충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파괴적인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배신입니다. 관계를 송두리째 흔들고 영혼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 이 충격은 돈을 잃는 것보다 물질적 손실보다 훨씬 더 파괴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이광민 교수는 말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하는 배신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선다고요. 그것은 존재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리적 트라우마가 됩니다. 신뢰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경험은 인간의 마음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깁니다. 마치 거울이 깨지듯 한 번 금이 간 신뢰는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 고통은 마치 심장이 칼로 도려내지는 듯한 날카로움을 동반하며 밤잠을 설치게 하고 모든 의욕을 앗아갑니다. 배신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영혼을 침식하는 독과 같습니다. 이 독은
당신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려 합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이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당신의 삶 전반에 걸쳐 미묘하지만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배신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이현주 교수의 상담 심리학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공통된 심리 유형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최우선으로 두며 타인의 감정이나 필요를 도구처럼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매력적이고 당신의 비위를 맞추는데 능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친절함 뒤에는 항상 자신만의 이득을 위한 계산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연극 배우처럼 자신의 진짜 감정을 철저히 숨기고 상황에 따라 가면을 바꿨습니다. 때로는 당신에게 극도로 다정하게 접근하여 모든 정보를 캐내려 하고, 때로는 당신을 칭찬하며 당신의 자만심을 부추겨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공감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며 타인의 고통에는 무관심합니다. 오직 자신의 욕망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당신을 조종하려 듭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처럼 당신을 자신의 승리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놀랍도록 친절하고 매력적일 수 있어 당신을 더욱 깊은 함정으로 유인합니다. 류재현 변호사는 주변에 숨어있는 배신자를 알아보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이기적인 시간 패턴을 보입니다. 오직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 행동하며 타인의 시간과 노력을 하찮게 여깁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에게 요청을 거절하면 그들의 태도는 즉시 차갑게 변하고 마치 당신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는 척하지만 결국 모든 대화의 방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갑니다. 그들의 말 속에는 항상 나가 중심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은 항상 바쁘다거나 할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당신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밤늦게까지 당신을 불러내고 당신의 일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그들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심지어 당신을 비난하며 죄책감을 심어줍니다. 이들은 관계를 상호적인 주고받음이 아닌 오직 자신이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시간 패턴은 결국 그들의 모든 관계가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에서 비롯됩니다. 타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배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뿌리 깊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유형은 솔직함을 가장한 공격자입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면서도 자신은 그저 솔직하다고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거 별로인데? 너무 뻔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처받은 표정을 지으면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난 그저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라며 당신을 오히려 소심한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결국 타인을 통제하고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한 무기에 불과합니다. 이들과의 상호작용은 정신적으로 소모적이며 당신의 자존감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자신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졌는지 과시합니다. 당신이 노력해서 이룬 성과에 대해서도 그거 별거 아니잖아라거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평가절하합니다. 이런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이 아니라 상대를 좌절시키고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는 교묘한 심리전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반박하면 농담도 못 받아들이냐며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당신을 사회성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유형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당신의 내면을 서서히 파괴합니다. 당신의 창의성과 자신감을 꺾어버리고 당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그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당신을 자신들의 수준에 묶어두려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솔직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의적인 의도를 간파하고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숨겨진 의도를 가진 자들입니다. 특히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들은 어설픈 신뢰를 바탕으로 접근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약점을 간파하고 당신의 욕망을 자극하며 당신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듭니다. 당신이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순간 그들은 칼날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미가 먹이를 유인하듯 그들은 달콤한 말로 당신을 유혹한 뒤 당신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신뢰는 자본과 같으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쌓아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목표와 꿈에 공감하는 척하며 접근하고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을 부추깁니다. 마치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의 마음을 얻으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친절과 배려 뒤에는 교활한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자원들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당신이 방심한 틈을 타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를 훔치고 당신의 프로젝트를 가로채며 당신의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타인을 이용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철저히 계산된 투자이며 당신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소모품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약점을 알고 그것을 악용하는 이들은 가장 치명적인 배신자입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당신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말고 상대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직관을 믿고 섣부른 신뢰는 금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들로부터 어떻게 자신을 지켜야 할까요? 다크 철학은 우리에게 냉철한 통찰을 요구합니다.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자체는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 오직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만이 우리를 방해한다. 배신을 당했을 때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매몰되어 자신을 파괴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통해 배우고 더 강해질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사건 자체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온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기보다 이 경험을 통해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이해하고 더 현명하게 관계를 맺는 방법을 배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강철이 단련되듯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고 유연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내면의 힘을 믿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며 이성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배신은 우리의 신뢰를 산산조각 내고 인간관계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진실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진실은 아프지만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배신으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견딜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다시 신뢰를 부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신당한 후에는
종종 자기 비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잘못한 것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들이 당신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당신을 더욱 깊은 나락으로 이끌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 당신이 배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자신을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바로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배신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회복 탄력성은 우리가 키워야 할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억을 떠올리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당신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를 재건하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믿으세요. 회복 탄력성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정신적인 근육과 같습니다. 이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활동에 집중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통해 당신의 마음을 다독여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경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지지와 공감은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용기를 줍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은 당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칼날입니다. 이를 통해 당신은 과거의 아픔을 극복하고 더 지혜롭고 강인한 자신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배신당한 경험은 아프지만 그것은 당신을 성장시키는 값비싼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믿고 당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결론적으로 배신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그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숨겨진 의도를 읽어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데 필요한 냉철한 판단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독에 중독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당신이 배신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수이자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배신은 당신을 파괴하려 했지만 당신은 그 시련을 딛고 더욱 강해졌습니다. 당신의 경험은 다른 이들에게 귀중한 교훈이 될 것이며 당신은 이제 배신자의 가면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당신의 삶에는 더 이상 그들의 어두운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단단히 하고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진정한 신뢰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에서만 형성됩니다. 자신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의 마음은 어둡지만 그 어둠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무엇을 배웠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이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습니다. 함께 어둠을 헤치고 나아갑시다. 당신의 목소리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경험이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음을 잊지 마세요. 배신을 통해 얻은 지혜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아픔 속에서도 당신은
홀로 빛나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빛을 더욱 밝히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다른 이들의 길을 밝혀주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에 경의를 표합니다.